이대로 가면 건물이 무너질 겁니다. 제 말에 회사 임원들은 비웃었습니다. 청소 아줌마가 뭘 안다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 손에 들린 이 낡은 펜 한 자루가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63세 청소부였던 제가 어떻게 대기업 임원들을 놀라게 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도 새벽 4시 30분 저는 스카이라인 건설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25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제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한 이 일상이 얼마나 더 계속될지 생각하며 무거운 청소 카트를 밀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오늘도 묵묵히 견뎌야 했죠. 저는 김미자입니다. 63세 스카이라인 건설의 청소관리인이에요. 아니, 그들에게는 그저 청소 아줌마겠지만요.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한국의 대형 건설회사에서 구조 엔지니어로 일했던 사람이라는 걸. 그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먼 꿈처럼 느껴집니다. 본사 1층 로비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어요.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얼굴, 투박한 고무장갑을 낀 손. 이 손으로 한때는 정교한 구조 계산을 하고 혁신적인 설계도를 그렸는데 말이죠. 김 여사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아침 담당 경비원 마이크의 인사에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마주치는 얼굴이지만 영어로 깊은 대화를 나누긴 어려웠죠. 그저 미소로 답할 뿐입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와 병환으로 38세에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 이렇게 오래 청소부로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언어의 장벽, 자격증 문제, 모든 것이 저를 막았죠. 처음엔 임시직이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반평생이 흘렀네요. 3층으로 올라가 임원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스카이라인의 프로젝트 매니저 딘의 사무실이 첫 번째였어요. 딘은 매달 최신 건축 저널과 프로젝트 자료들을 버리는데 저는 몰래 그것들을 가져와 공부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죠. 창문을 닦으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가 점점 깨어나고 있었어요. 곧 이 건물도 사람들로 가득 차겠지만 그들 중 누구도 저를 정말 보지 않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로 25년을 살았으니까요.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건 젊은 엔지니어 제시카뿐이에요. 가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모습이 귀여워 미소 짓게 됩니다. 하지만 제시카도 제 진짜 모습은 모르죠. 퇴근 후에야 비로소 진짜 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 테이블에 최신 건축 잡지를 펼치고 낡은 펜을 들어 구조 설계 스케치를 그리는 순간만큼은 다시 그 토목공학도 김미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떠난 후 10년 현주가 대학에 진학하며 독립한 후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 적막함 속에서 제 펜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소리만이 저를 위로했죠. 어제도 새로운 구조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라 밤늦게까지 스케치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그림이지만 이렇게라도 공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었어요. 현대 건축 기술이 발전할수록 저도 공부해야 했으니까요. 남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가 저물고 스카이라인 건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합니다. 저는 마지막 쓰레기를 비우고 청소 카트를 정리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겠지요. 보이지 않는 존재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전문가로 말입니다. 오늘은 스카이라인 건설이 새로운 프로젝트 공모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회사가 분주하더니 곧 설명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평소처럼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15층 회의실 차례였죠. 창문을 닫기 시작했을 때 회의는 이미 한창이었어요. 수석 엔지니어 로버트 킹이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설계안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자신만만한 로버트는 스카이라인의 스타였죠. 항상 최신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모두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지진의 강한 친환경 초고층 빌딩입니다. 제 설계안은 혁신적인 내진 구조와 에너지 효율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요. 로버트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그의 도면을 흘낏 보았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의 설계에 명백한 약점이 보였거든요. 전단력 분산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웠던 전통 목조 건축의 내진 원리를 적용하면 훨씬 안정적일 텐데 제 생각을 정리할 겨를도 없이 로버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조공학은 과학과 직관의 결합입니다. 이런 복잡한 계산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남의 건물 바닥이나 닦는 거죠. 그 말에 회의실은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몇몇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청소를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주름진 얼굴, 허리가 굽은 체형, 거친 손. 그래도 이 머릿속은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25년간 꾸준히 공부해온 구조공학 노트들을 꺼내들었습니다. 한국 건설회사 시절의 자료부터 최근에 공부한 현대 건축 트렌드까지 로버트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남의 건물 바닥이나 닦는 거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아직 내 안에는 그 뛰어난 구조 엔지니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테이블에 종이를 펼치고 낡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로버트의 설계안을 기억을 더듬어 그려보았어요. 그리고 그 약점들을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의 내진 원리를 적용하면 어떨까? 유연성과 견고함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구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스케치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복잡한 계산들, 힘의 분산, 하중 분석. 그동안 쌓아온 지식이 펜을 통해 종이 위에 흘러나왔습니다. 문득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아직 출근까지 1시간밖에 없었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 번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청소를 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설계안을 발전시켰어요. 틈틈이 메모를 하고 퇴근 후에는 밤늦게까지 스케치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로버트의 모욕적인 말은 오히려 제게 불을 지핀 셈이었죠. 25년 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억누르고 있었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 숨기고 싶었어요. 비록 지금은 청소 부일지라도 제 안에는 여전히 뛰어난 구조 엔지니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스카이라인 건설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서둘러 건물 구석구석을 청소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15층 회의실을 마지막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비밀 작업을 하기 위해서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커다란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청소 카트에서 낡은 펜과 제가 몰래 준비해온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밝았습니다. 설렘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만약 누군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설명할지. 시간이 없었습니다. 재빨리 펜을 들고 로버트의 내진 설계 도면을 기억을 더듬어 그려나갔어요. 그리고 제 아이디어를 하나씩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할 때 배운 전통 건축의 내진 원리와 현대 건축 기술을 결합했죠. 흔들리는 힘을 분산시키는 구조, 유연성과 견고함을 동시에 갖춘 기둥 배치. 제 손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5년간 숨겨왔던 실력이 폭발하는 느낌이었어요. 계산식도 자연스럽게 적어 내려갔죠. 컴퓨터 없이 손으로 하는 계산이 이제는 드물지만 저에겐 오히려 더 직관적이었습니다. 와, 김 여사님. 이게 뭐예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제시카가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급히 스케치를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이건 그냥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시카는 제 옆으로 다가와 스케치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내진 구조인데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런 계산을 손으로 하다니. 와, 믿을 수 없어요. 제시카의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과거를 조금씩 이야기했어요. 서울대 토목공학과 시절, 한국 건설회사에서의 경력,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오게 된 사연까지. 제시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이런 전문가였다니. 왜 이걸 숨기고 계셨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어 장벽, 자격증 문제. 모든 게 저를 막았어요. 게다가 남편 병원비와 딸 학비를 벌어야 했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시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이 설계안을 공모전에 내보내야 해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예요. 놀라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난 자격도 없고. 그럼 제 이름으로 내면 되잖아요. 제가 디지털화하고 3D 모델링을 추가할게요. 팀 프로젝트로 제출하면 돼요. 제시카의 제안에 망설였습니다. 너무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설계가 빛을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비밀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새벽 저는 회의실에서 스케치를 발전시켰고 제시카는 밤에 몰래 남아 그것을 CAD 프로그램으로 옮겼습니다. 그녀의 계정을 이용해 필요한 자료도 찾아봤죠. 일주일 후 딸 현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건축학 박사과정 중인 현주가 교수의 추천으로 스카이라인 건설의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한다는 거였어요. 10년 만에 모녀가 다시 만날 수 있다니 기쁨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엄마, 곧 뵐게요. 인터뷰가 다음 주에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주는 제가 여전히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최근의 비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죠. 딸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공모전이 더 급했어요. 제시카와 함께 마지막 디테일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낡은 펜이 다시 한번 종이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이 펜 한 자루가 어쩌면 제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시카 팀의 설계안이 1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스카이라인 건설 전체가 이 소식으로 떠들썩했어요. 특히 손으로 그린 초기 스케치의 정교함과 혁신적인 내진 구조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청소 카트를 밀며 그 소식을 들었지만 누구에게도 이 기쁨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속으로 작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로버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신입 엔지니어의 팀이 자신의 첨단 설계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에 분개했습니다. 그날 15층 복도를 청소하던 중 로버트의 사무실에서 나오는 언성 높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제시카 같은 경력으로는 이런 수준 높은 설계가 불가능해. 누군가 도와준 게 분명해.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하게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제 비밀이 들통나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로버트의 말이 맞았죠. 제가 도왔으니까요. 그날 저녁 공항에서 딸 현주를 마중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딸은 훌쩍 커서 세련된 젊은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현주는 반갑게 저를 안아주었지만 금세 제 모습을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차로 향하는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집에 도착해서야 현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엄마는 서울대 출신 엔지니어잖아요. 왜 계속 청소부로 살아요? 이제는 다른 일을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간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진실을 털어놓을 때가 왔나 싶었어요. 현주야, 내 아버지 병원비와 내 유학비를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 처음엔 임시직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 이미 늦어버렸지. 현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때문에 아니, 내 선택이었어. 후회하지 않아. 너라도 꿈을 이루길 바랐으니까. 그날 밤 현주가 잠든 후 다시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내일은 공모전 2차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어요. 불안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고 제가 지나가자 갑자기 조용해지는 듯 했습니다. 청소 카트를 끌고 3층으로 올라가는데 회사 사장 스티븐 리의 누나인 캐서린이 저를 발견했어요. 은퇴한 도시계획가인 캐서린은 가끔 동생 회사를 방문했는데 오늘따라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씨.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요.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캐서린은 제 청소 카트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구석에 있던 제 스케치북을 발견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손그림, 어제 우연히 봤는데 1차 심사를 통과한 제시카 팀의 스케치와 놀랍도록 유사하더군요. 혹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인해야 할지 인정해야 할지. 그 순간 제시카가 급히 다가왔어요. 캐서린님, 거기 계셨군요. 회의 시작할 시간이에요. 제시카는 저에게 눈짓을 하며 캐서린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위기는 잠시 넘겼지만 의욕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상태였죠. 오후에 현주의 인턴십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긴장한 모습으로 출발하는 딸을 보며 응원했어요. 현주는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인터뷰 끝나고 얘기할 게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날 저녁 제시카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김 여사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설계안이 2차 심사도 통과했어요.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메시지를 읽는 순간 기쁨보다는 불안이 밀려왔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까지 가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설계가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비밀이 폭로될까 두려웠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낡은 펜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카이라인 건설의 새 프로젝트 오션 스퀘어 착공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행사장 청소를 담당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로버트가 총괄하는 회사의 대표 사업이라 모든 임원들이 참석했죠. 빨간 리본이 달린 현장 입구를 정리하면서 전시된 도면들을 흘끗 살펴보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지질 조사 보고서와 기초 설계도 사이에 명백한 불일치가 보였거든요. 25년간 건물 청소 중에도 폐기된 설계도를 모아 공부해온 저로서는 한눈에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집안이 예상보다 약할 텐데 기초 설계가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진행하면 위험해. 제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옆에 있던 제시카가 들었나 봅니다. 뭐가 위험하다고요?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제시카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지질 보고서와 기초 설계가 맞지 않아. 이대로 진행하면 건물이 침하할 수도 있어. 제시카는 잠시 도면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 여사님, 이미 전문팀이 검토한 설계인데요. 확실하세요? 확신이 있었지만 제 입장에서 더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웠어요. 결국 저는 청소부였고 공식적인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나 보네. 한숨을 쉬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어요. 착공식은 화려하게 진행되었고 첫 삽을 뜨는 순간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만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제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첫 굴착 작업 중 예상치 못한 지하수가 발견되어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어요.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났죠. 로버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스티븐 사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날 밤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해야 했어요. 밤새 계산과 분석을 하여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대안 설계도 스케치했어요. 손은 떨렸지만 펜은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제시카를 찾아갔어요. 그녀의 사무실 앞에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노크했습니다. 제시카, 이것 좀 봐줘. 제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제시카는 놀란 표정으로 자료를 훑어보더니 차츰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김 여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제시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캐서린에게 이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캐서린은 이미 제게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전문가로서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요. 그날 오후 스카이라인 건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캐서린이 제 보고서를 스티븐 사장에게 보여주었고 추가 조사 결과 제가 지적한 문제가 사실로 밝혀졌어요. 로버트의 설계대로 진행했다면 기초부가 약해져 건물이 침하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무실을 청소하던 중 스티븐 사장과 캐서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김 씨,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로버트와 몇몇 임원들도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손은 떨렸지만 고개는 당당히 들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당신이 작성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스티븐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네, 제가 썼습니다. 로버트가 불만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청소부가 어떻게 이런 전문적인 분석을. 하지만 캐서린이 그의 말을 자르고 저를 향해 물었어요. 김 씨, 당신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솔직히 말해 주시겠어요?
그 순간 딸 현주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인턴십에 합격해 오늘이 첫 출근이었나 봐요. 현주는 저와 임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였어요. 25년간의 비밀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의 대형 건설회사에서 구조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병환으로 미국에 오게 되었고, 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의 눈빛이 변해갔습니다. 특히 현주는 처음 듣는 어머니의 과거에 눈물을 글썽였어요. 스티븐 사장이 물었습니다. 왜 이제까지 말하지 않으셨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가 청소부의 말을 들어주겠어요? 게다가 미국 PE 자격증도 없는데. 캐서린은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의 보고서 덕분에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었어요. 이 은인을 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의 정체는 드러났고 스카이라인 건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현주는 제 옆에 서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딸의 눈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25년간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는 듯 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정체가 드러난 후 스카이라인 건설은 한동안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청소부였던 제가 수백만 달러짜리 프로젝트의 치명적 결함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충격이었거든요. 회사 전체에 제 이야기가 퍼졌고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존경의 눈빛을, 어떤 이들은 의구심을 보냈죠. 로버트는 특히 제 존재를 불편해했어요. 그의 권위가 흔들렸으니까요. 어느 날 그가 사장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였던 무자격 청소부의 주장 때문에 수백만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25년 전 자격이 있었다 해도 미국 PE 자격증도 없이 어떻게 현대 건설 현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로버트가 어떻게 제 과거를 알아냈는지 몰라도 그가 말한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남편의 장기 치료와 현주의 학비를 위해 관광비자로 입국 후 체류 기간을 넘겨 몇 년간 불법 체류자로 일했던 적이 있었죠. 물론 20년 전 합법적 신분을 얻었지만 그 사실이 알려지면 제 신뢰도는 떨어질 테고 현주의 커리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저는 사직을 고려했어요. 길고 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주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로버트가 엄마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대요. 불법 체류 이력을 문제 삼으려고 해요. 놀라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어요. 그냥 내가 물러나는 게 좋겠다. 내 인턴십에도 영향 갈 거야. 현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왜 숨어야 하는데요? 엄마는 회사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캐서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스티븐과 상의했는데 제 상황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어요. 김 씨, 숨기는 것보다 당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당신의 진심을 알아볼 거예요. 이틀 후 스카이라인 건설 로비에서 작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몇몇 지역 언론이 참석했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현주와 제시카가 앞줄에서 응원의 미소를 보내주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자입니다. 25년간 스카이라인 건설의 청소관리인으로 일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제가 오션 스퀘어 프로젝트의 구조적 결함을 발견한 일로 저에 대해 궁금해하실 겁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인생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어요. 서울대 시절의 뛰어난 성적, 한국 건설사에서의 성공적인 경력, 남편의 부도와 병환으로 미국에 이민 온 사연까지. 네, 저는 25년 전 몇 년간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합법적 신분을 얻었고 지금은 자랑스러운 미국 시민입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격증은 없지만 매일 이 건물에서 최신 설계도를 보며 공부했고 폐기된 전문 자료들로 지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제가 청소부로 일했지만 마음속에는 늘 엔지니어였습니다. 말을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죠. 특히 이민자 배경을 가진 직원들의 눈에는 공감의 빛이 어렸습니다. 질문 시간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동안 자신의 능력을 숨기셨나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언어와 자격증 문제가 너무 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청소부 역할에 갇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잊게 되더군요. 회견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직원들이 제게 다가와 지지의 말을 건넸습니다. 심지어 로버트와 마주쳤을 때도 그의 눈에서 약간의 존중이 보이는 듯 했어요. 물론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요. 현주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이제 모두가 엄마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네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25년간 짊어지고 다녔던 무게를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죠. 이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제 손에 쥐어진 낡은 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펜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네요.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스티븐 사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평생 청소부로 일해온 제가 회사 대표 사무실에 초대받다니 정말 비현실적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노크하고 들어가자 스티븐과 캐서린이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앉으세요, 김 씨. 아니, 이제는 김 엔지니어라고 불러야 할까요? 스티븐의 말에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호칭이었죠. 저희가 김 씨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션 스퀘어 프로젝트의 구조자문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스티븐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PE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식 서명은 할 수 없고 로버트와 협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만 이 제안은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동의했나요? 스티븐과 캐서린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하지만 회사 이익을 위해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나오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청소부에서 구조자문으로 25년 만에 제 전문성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같은 날 오후 제시카가 흥분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김 여사님, 우리 설계안이 2차 심사도 통과했어요.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기쁨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정말 진지하게 이 공모전에 임해야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당당히 내걸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현주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계획을 세워야 해요. 첫째, PE 자격증 취득이요. 놀라서 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현주는 단호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는 이미 실력이 있잖아요. 약간의 준비만 하면 돼요. 제가 공부를 도와드릴게요. 딸의 눈에 담긴 결연함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현주는 이제 제가 자신을 위해 꿈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엄마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 했나 봐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는 구조자문으로, 저녁에는 PE 시험 준비로 바쁜 나날이 이어졌어요. 로버트와의 첫 미팅은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게 불신의 눈길을 보냈죠. 김 씨, 당신이 정말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현대 건설 기술은 25년 전과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많이 변했죠. 하지만 기본 원리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저는 25년간 공부를 멈춘 적 없어요. 내 낡은 펜을 꺼내 로버트의 설계도에 몇 가지 개선점을 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는 듯 했지만 제 계산이 정확하다는 걸 확인한 후에는 조금씩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버트가 제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제가 손으로 하는 계산의 정확성에 감탄했죠.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컴퓨터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이상의 경험이죠. 펜과 종이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 순간 로버트의 눈에서 진정한 존중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무자격 청소부로 보지 않았어요. 전문가로, 동료로 인정하기 시작했죠. 공모전 최종 심사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제시카 마이너스미자 팀으로 공식 등록했어요.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몇 날 며칠을 함께 작업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저의 오랜 경험이 만나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했죠. 발표 당일 심사위원들 앞에 섰을 때 긴장으로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모든 불안이 사라졌어요. 이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해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 전통 건축의 내진 원리와 현대 기술의 결합, 환경 친화적 설계. 제 설명에 심사위원들은 깊이 몰입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자 한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내진 구조는 어디서 영감을 얻으셨나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목조 건축에서요. 수백 년 동안 지진을 견뎌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죠. 저는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현주와 제시카와 함께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스티븐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세 사람 다 숨을 죽였어요. 축하합니다. 제시카 마이너스미자 팀이 우승했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25년간의 침묵과 인내 끝에 찾아온 인정의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PE 시험, 새로운 직책에서의 적응, 로버트와의 협업. 그래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곁에는 현주와 제시카가 있었고 무엇보다 내 손에는 낡았지만 여전히 유용한 이 펜이 있었으니까요. PE 시험 당일 시험장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64세의 나이에 공식 구조 엔지니어 자격 시험을 치른다니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현주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할 수 있어요. 이미 충분히 준비했잖아요. 지난 6개월간 현주와 제시카의 도움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최신 건축 코드, 설계 소프트웨어. 새로운 것들을 배우느라 쉽지 않았지만 기본 원리는 여전히 같았기에 조금씩 따라잡을 수 있었어요.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길, 스카이라인 건설로 향했습니다. 이제 저는 구조자문으로 일하며 오션 스퀘어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어요. 로버트와의 관계도 많이 나아졌죠. 처음엔 어색하고 갈등도 많았지만 이제는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자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시카 마이너스 미자 팀의 설계안이 실제 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혁신적인 내진 구조가 오션 스퀘어에 부분적으로 적용되기로 했대요. 김 여사님, 축하드려요. 우리 설계가 실현되는 거예요. 제시카가 기쁨에 차서 말했습니다. 로버트도 옆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의 한국 전통 건축 원리 적용이 정말 기발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PE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오션 스퀘어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제가 지적했던 집안 문제는 철저한 보강 작업을 통해 해결되었고 기초 공사가 안전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스티븐 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가보니 캐서린과 로버트도 함께 있었어요. 김미자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스티븐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PE 자격증 취득 확인서였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정식으로 시니어 구조 엔지니어 직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청소부에서 시니어 엔지니어로 꿈만 같은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놀라셨죠? 하지만 김 씨의 능력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스티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캐서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김 씨, 당신 같은 분이 우리 회사에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세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어려움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겠죠. 몇 주 후 현주도 인턴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스카이라인에 정식 채용되었습니다. 이제 모녀가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된 거죠. 처음엔 걱정도 됐지만 현주는 자기 능력으로 인정받는 뛰어난 건축가였습니다. 엄마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고 그게 더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습니다. 습관이 되어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곤 했거든요. 이제는 청소 도구 대신 설계도와 제 낡은 펜을 들고 다녔지만요.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데 낯선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미자 씨, 드디어 만나 뵙게 되었네요. 당황스러워 뒤로 물러섰는데 캐서린이 다가와 설명해 주었어요. 깜짝 놀라셨죠? 지역 방송국에서 당신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대요. 펜 한 자루로 대기업 임원들을 놀라게 한 할머니라는 제목으로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주목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캐서린의 격려와 현주의 설득으로 결국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죠. 제 이야기가 다른 이민자들, 특히 늦은 나이에 꿈을 찾는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션 스퀘어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1년 후 기초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착공식 때 제가 발견한 문제가 없었다면 건물이 위험했을 거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했어요.
이제 저는 정식 서명권을 가진 엔지니어로서 설계도에 제 이름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뿌듯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의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젊은 엔지니어들을 지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들은 제 경험과 직관에서 배우고 싶어 했고, 특히 컴퓨터에만 의존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계산하고 스케치하는 미자 메소드를 배우기 위해 자주 제 사무실을 찾았죠. 김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제 낡은 펜을 들어 보이며 웃었어요. 이 펜이 비결이에요. 기술은 변해도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때로는 가장 단순한 도구로 가장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제 펜은 회사에서 일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자의 마법 펜이라고 불렸죠. 농담처럼 시작되었지만 곧 진지한 존중의 표현이 되었어요.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컴퓨터 작업 전에 먼저 손으로 스케치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저를 인터뷰하고 싶어 하는 언론사들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차츰 적응해 갔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준다는 사실이 기뻤으니까요. 어느 날 한 노인 여성이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분은 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용기를 얻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저도 젊었을 때 건축에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안 사정으로 포기했죠.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도전하기로 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실제로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오션스퀘어 완공일이 다가오면서 모든 것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건물이 올라갈수록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 25년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재탄생의 상징이었습니다. 준공식 날 현주와 제시카가 제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테이프 커팅 순간 스티븐 사장이 저를 앞으로 불렀어요.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영웅을 소개합니다. 김미자 엔지니어가 아니었다면 이 건물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 가위를 받아들고 테이프를 자르는 순간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소부로 일했던 날들, 숨겨왔던 재능,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던 순간,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진 여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회사에서 마련한 축하 파티에서 잠시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현주가 따라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미소를 지으며 딸을 안았습니다.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현주야. 그때 로버트가 샴페인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방해해도 될까요? 축하 건배를 하고 싶어서요. 로버트와 저는 이제 진정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가끔 의견 충돌이 있어도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관계였죠. 미자, 당신에게 배운 게 많아요. 특히 겸손함과 끈기, 그리고 펜 한 자루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여전히 해가 뜨기 전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나 봐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 낡은 펜을 꺼냈습니다. 이 펜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새 프로젝트 스케치를 시작하며 생각했습니다. 꿈은 결코 늦지 않아요. 단지 때로는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장 단순한 도구를 통해 실현될 뿐이죠. 이 낡은 펜이 증명하듯이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고 제가 누구인지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미자, 64세 구조 엔지니어, 그리고 펜 한 자루로 대기업 임원들을 놀라게 한 할머니로 말이죠.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